자, 연립방정식 활용해서도 거속시 문제에서도 완전히 끝판왕이고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강물 위에 배가 떠 있는데 그 강물의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힘찬 연어들 같은 배이냐 아니면 강물을 따라 편안하게 흘러가는 배이냐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거 한번 어려울 것 같아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 한 번만 귀 기울여 주세요. 얼마든지 나 좀 부족한 친구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게요. 집중. 자,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렵지만 유용하고 쉬운 문제가 될 거예요. 요거를 듣고 나면.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팁이냐면요. 우리가 항상 거속시 문제를 할 때 거속시 맨을 불러오고 물론 여기서도 당연히 거속시 맨님이 느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리를 뭐 XY로 두거나 뭐 가끔은 속력을 XY, 시간을 XY 이 표 안에서 뭔가 XY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시피 그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줘야 될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무조건 외우세요. 강 위에 배가 떠 있다? 그러면 배의 속력이 있죠. 배의 속력을 시속 Xkm다 이렇게 두세요. 그리고 뭐의 속력이 있을까요? 따로 나와 있진 않지만 강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의 속력을 생각해 줘야 돼요. 강물의 속력은 시속 Ykm다. 이렇게 놓고 가야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표를 어떻게 그려볼 거냐 하면요. 이렇게요. 이 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가 있고 그냥 강물 따라서 내려올 때가 있죠. 요 두 가지 상황으로 해결을 해볼 건데요. 그냥 두 개 따로 보면 돼요. 자, 거리 어떻게 돼요? 거슬러 올라가든 따라 내려오든 간에 어쨌든 거리가 40km인 강을 지나고 있대요. 40km를 가야 되고 따라 내려가더라도 40km를 가야 됩니다. 시간은요? 당연히 거슬러 올라갈 때는 열심히 강물의 물살을 거슬러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2시간 반이 걸렸대요. 따라 내려올 때는요? 2시간 만에 뿅 도착했대요. 30분이 줄었네요. 자, 그랬을 때 이 속력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완전 별표 막 100개 하고 싶은데 5개만 할게요. 자, 속력 어떻게 하느냐? 거슬러 올라갈 때는요. 배가 시속 X만큼 내가 가고 싶어도 강물이 자꾸 막겠죠. 거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Y만큼이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X만큼 배가 열심히 가고 싶은데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강물의 물살을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속력이 됩니다. 그럼 따라 내려올 때는요. 내가 X만큼 가고 싶은데 강물이 Y만큼 도와주네? 오, 더 빨리 가겠는데? 이렇게 속력이 됩니다. 요거 단위는 뭐 시속, 요거 킬로미터, 얘도 시속, 요거 킬로미터일 거예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다? X, Y 띡띡 쓰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갈 때는 내가 X만큼 가야 되는데 Y만큼 자꾸 강물한테 뺏겨. 따라 내려갈 때는 내가 X만큼 가야 되는데 Y만큼 도와주고 있네? 요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거속시맨님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다시 써놓읍시다. 시 가지고 해결을 해볼게요. 얘네 둘 가지고 무슨 해결 못해요? 각각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무거나 해도 괜찮은데 우리 속력을 얘기해야 되니까 속력을 볼까요? 속력은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죠. 그럼 얘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또 거리로 해도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가 좋아요? 선생님 분수보다 곱셈이 편해가지고 거리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2시간 30분 속력 곱하기 시간 했더니 거리가 나왔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2시간 30분 도대체 이건 뭐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얘는 시간이고 얘는 분이에요. 뭘로 바꿔야 돼요? 시속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30분은 2분의 1시간. 그러면 2와 2분의 1시간이죠. 조금 더 멋있게 바꾸면 2분의 5시간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 다시 고치면 2분의 5. 그래서 시간하고 속력을 곱했더니 거리 40이 나왔다. 얘는요. 시간하고 속력을 곱했더니 역시 거리가 40이 나왔다.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식을 가지고 이제 연립을 해봐야 되는데 밑에 거는 분배만 잘하면 될 것 같고 여기는 2를 곱해줘서 분수를 좀 없애야겠네요. 자, 2를 좀 곱해주면요. 5로 바뀌고 여기는 80으로 바뀝니다. 한 번에 해도 괜찮겠어요? 그 다음에 5로 나눠줄까요? 그냥 분배하지 말고 5로 나누면요. 요거 없어지죠. 그리고 5로 나누면 5, 1은 5, 30 남아요. 5, 6에 30, 16까지 될 것 같아요. 얘도요. 분배하지 말자. 2로 나누자. 2로 나누면 20까지 해결이 됩니다. 식 엄청 간단해졌어요. x-y는 16, x 플러스 y는 20이라는 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소거해서 풀면 됩니다. 문제에서 뭐 구하랬어요? 배의 속력 구하래요. 우리 배의 속력은 x로 뒀죠. 그러면 y를 소거해야 되니까 더해줘야 없어지겠죠. 계산하면 2x는 36이다. x는 18이다 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답, 배의 속력은 단위, 시속 18km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을 적어주어야 하는 거겠죠. 자, 답 구하는 과정은 천천히 나중에 익혀두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 표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속력을 계산할 때 배의 속력을 x, 강물의 속력을 y로 두고 뺄 것인가 더할 것인가를 상황에 따라 결정하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거리를 가지고 식을 세웠어요. 어떤 거든 관계없지만 그냥 선생님이 한 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얘네들이 곱해서 얘, 얘네들이 곱해서 얘로 식을 두 개 세웠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최종 배의 속력을 구해냈습니다. 꼭 다시 한번 도전해서 나 이런 상수준의 문제, 거속식 끝판왕도 다 해결했어 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불타오르네.